예, 이번 시간에는 정보보안 일반 과목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안 요소 기술 파트가 되겠는데요. 사용자 인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인증에는 뭐 사용자 인증 또는 메시지 인증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사용자 인증 부분이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고요. 메시지 인증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서 인증과 관련된 부분들은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용자 인증에 대해서 보면 사용자가 정보 자산에 접근을 요청을 할 때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실제 존재하는 사용자인지 또는 사용자의 확인 그리고 권한의 부여와 같은 인증 인가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인증과 인가에 대한 개념은 이제 서로 틀린 거예요. 자,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사용자의 식별 및 인증 그리고 사용 권한의 허가 그리고 책임 추적성 보장 등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용자의 식별 인증 과정, 그 다음에 권한에 대한 허가, 인가, 그리고 책임 추적성, 자, 이런 것 등이 인증 절차에서 요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자 인증이라고 한다면 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로그인할 때 그 웹사이트에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서 들어가는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 등이 인증 과정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되는 그 절차가 가장 그 보안에 있어서 취약점이 되는 그런 인증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인증 방법이 있습니다. 자, 자우전 컴퓨터 통신망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증을 할 때는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통신망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누구든지 접속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가입이 됐다고 해서 모든 어떤 그런 그 자원에 어떤 그 정보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어, 다시 얘기해서 A라고 하는 자원이 있고 B라고 하는 자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회원이 다 등록이 그러니까 모든 그 사용자들이 그 사이트에 예를 들면 사이트에 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A라고 하는 자원과 B라고 하는 자원을 모두 다 예,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 A와 B라고 하는 자원이 모든 그 회원에게 다 공개되어 있는 거라면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면 A는 예를 들어서 뭐 우수 회원 그리고 B는 일반 회원만 접근하는 거다 라고 한다면 모든 등록된 사용자가 다 접근하는 건 아니죠. 일반 회원만 볼 수 있는 자원 B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등록된 사용자 중에서 우수 회원만이 볼 수 있는 자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어, 권한 인가라고 보시면 돼요. 허가 사용 권한에 대한 허가 그죠? 자원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거죠. B를 볼 수 있는 아니 A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 B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데 그렇죠? 이처럼 인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일에 일반 회원이 A에 대한 그 자원을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일반 회원이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불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불법. 이때 B는 일반 회원은 비인가된 A를 볼 수 없는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A를 접근했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예, 비인가된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죠. 비인가된 권한자, 사용자 어떤 불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제 불법 접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이러한 정보들을 절취 또는 어, 정보 범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이 이제 인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 인증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인가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당한 가입자가 접속을 했는지 이런 것 등을 확인하는 거죠. 이런 것 등이 이제 사용자 인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 통신망의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식별 인증, 인가,
그 다음에 책임 추적성, 여기에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각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시 좀 보면, 식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로그인하는 과정을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식별은 시스템에게 주체 식별자를 요청하는 과정으로, 아이디를 요청하는 과정으로, 시스템의 사용자들은 시스템이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식별자, 로그인 아이디, 이런 것을 갖습니다. 이러한 사용자 식별자는 각 개인의 신원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용자의 추적성 분석에도 중요한 자료가 되고요. 따라서 개인 식별자는 반드시 유일한 것을 사용해야 되고요. 공유되어서는 안 된 어떤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식별자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각의 이제 사용자들의 아이디가 중복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도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공유돼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어떤 그 아이디에 어떤 의미를 담는 아이디를 넣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식별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들은 유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를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것들은 좀 보안에 이제 취약점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예측 가능하게 되면. 그다음에 인증 단계입니다. 인증은 임의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주체의 능력이나 주체의 자격을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이는 시스템의 부당한 사용이나 정보의 부당한 전송들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인간랑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만을 어떤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인간은 뭐야? 인간은 사용자, 프로그램 또는 프로세스에게 허가한 권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우수 회원에게 볼 수 있는 자원을 A라고 정했다면 이 인가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나 프로그램이나 또는 프로세스에게 그 권한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로그인 하게 되면 이제 일반 사용자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간에 이제 서로 통신을 하다 보면 해당 프로그램이 접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서버에. 예, 직접 사람이 접근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어떤 만들어 놓은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웹 서버와 접속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프로그램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나 프로세스 역시 프로그램이나 마찬가지죠. 실행 중에 있던 프로그램. 그래서 네트워크상에서는 얼마든지 프로세스 간의 통신도 가능하고, 그렇죠? 따라서 이제 이렇게 허가한 권한을 의미하는 겁니다. 권한. 그래서 이런 것들은 권한 부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무엇을 할 수 있거나 또는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수 회원이 볼 수 있는 A라고 하는 자료, 일반 회원이 볼 수 있는 B라고 하는 자료가 있을 때 A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만이 예, A라고 하는 정보 자원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A를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해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인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증과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인증은 authentication이라고 하고요. 인가는 authoriz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증은 어떤 그 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주체인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우리 인증 절차를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인가에 대한 절차를 단계를 거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증한 사람이 어떤 그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책임 추적성입니다. 추적성은 오늘과 같은 멀티 유저 또는 멀티태스킹이 지원되는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누가 언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기록을 하고요. 필요시 그 행위자를 추적 가능하게 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 추적성, 책임 추적성 이해되시죠? 자, 이와 같이 사용자 인증에서는 이러한 그 식별 과정과 식별, 그 다음에 인증, 인과,
책임 추적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네 개의 단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인증 방법인데요. 먼저 인증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용자 인증 유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사용자 인증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식 유형이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타입 1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건 좀 따로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용자 인증 유형에 대해서 사용자 인증 유형 타입 1 어떤 지식 유형이 있습니다. 지식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통 어, 자, 일단 소유 유형이 있고요. 소유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존재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위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혼합하는 혼합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혼합하는 유형은 이제 투 팩터 세 가지로 혼합한 두 가지 이상, 세 가지 이상의 어떤 혼합하는 경우를 이제 멀티 팩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멀티 팩터. 자, 이와 같이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 유형이라고 한다면 주체가 알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패스워드, 핀 이런 것 등을 이용하는 거예요. 패스워드 또는 핀 주체가 알고 있는 것. 그래서 이거를 something you know라고 그러죠. something you know. 주체는 그가 알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주체가 알고 있는 것. 주체가 알고 있는 거는 패스워드, 핀 이런 건 주체만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알고 있는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식,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 유형은 바로 그런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라고 하는 거는 그 주체가 어떤 가지고 있는 것, 그렇죠? 여기에는 토큰이라든지 주체가 갖고 있는 토큰이라든지 또는 스마트 카드라든지 이런 것 등이 다 주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유형. 그래서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인증을 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예, something you have 가지고 있는 것, 그렇죠? 그래서 something you have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존재. 그가 어떤 그가 가지고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가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예를 들면 신체의 어떤 일부.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지문이라든지 또 홍채 뭐 이런 것 등은 자기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떤 표현하는 것. 제 신체 일부는 누구나 다 아,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문 같은 거는 누구나 다 똑같지 않습니다. 각기 자신만의 어떤 지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문이라든지 뭐 이런 거 홍채라든지 이런 것 등은 어떤 존재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신을 나타내는 어떤 신체 일부 뭐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핑거프린트 지문이라고 해요. 지문, 핑거프린트 자신을 어, 표현하는 것들. 그래서 something you are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something you are. 예. 그 다음에 행위. 어, 그가 주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주체가 하는 것, 주체가 하는 행위.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서명,
어떤 움직임 뭐 이런 것 등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 거라서 어떤 하는 행위를 보여줄 때 서명은 이제 예? 대부분이 뭐 똑같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흉내를 내자면 낼 수는 있겠지만 좌우지간 어떤 하는 행위 따라서 something you do, 그래서 something 또 이런 것 등이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투 팩터라고 하는 건 이런 위에서 설명드렸던 요 각각의 타입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혼합한 그러한 구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위 유형 중에서 두 가지 이상 두 가지 두 가지를 결합한 메커니즘. 자, 이게 이제 투 팩터라고 보고요. 그다음 멀티 팩터는 세 가지 이상한 결합한 좀 더 어, 뭐라 할까요? 조금 더 강력한 어떤 그런 형태의 인증 유형이 되겠죠. 근데 투 팩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지식 유형과 그 다음에 소유 유형을 혼합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토큰이나 핀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겠죠. 또 패스워드 토큰. 사실은 요 지식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특히나 패스워드를 이용하는 이런 유형은 상당히 그 보안의 취약점입니다. 가장 약한 어떤 그런 보안 인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 패스워드는 가장 약한 어떤 보안 인증 유형에 해당이 돼요. 쉽게 공격이 당하기 쉽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좌우지간 투 팩터 같은 경우는 지식 유형 소유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패스워드와 그다음에 뭐 토큰을 합친다든지 토큰과 패스워드 두 가지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유형이 이제 투 팩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멀티 팩터 같은 경우에는 위의 유형 중 세 가지 이상 결합한 메커니즘. 따라서 지식 유형과 소유 유형과 또는 뭐 존재 유형.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치겠다 하면 뭐 지문, 뭐 토큰, 패스워드 또는 핀 뭐 이런 경우가 이제 멀티팩터에 해당이 되겠죠. 가장 강력한 어떤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어, 여러분들 어, 중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인증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최근에 뭐 보이스피싱뿐만이 아니라 어, 근데 해외에서 이런 사례가 국내로 이렇게 이제 그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트워크 통신을 이용하다 보니까 인터넷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이제 이렇게 음, 어떤 침범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바로 위치 기반 위치 기반의 인증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치 기반의 인증, 국내인지 아니면 해외인지. 어, 만일에 현재 접속을 시도하는 위치가 해외라고 한다면 일단은 차단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어떤 그 어, 특수한 어떤 웹사이트가 아니라면 뭐 해외까지 다 사용하는 그런 웹사이트가 아니라면 그래서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치 기반 인증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한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혼합형의 인증을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 특히 ATM에서 이러한 두 가지 인증 기법 이상을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는 알고 있는 어떤 핀을 이용한다든지, 그리고 ATM 카드를 이용한다든지, 예. 신용카드 거래하기 위해서 이러한 신용카드와 그 다음에 서명을 한다든지, 이런 두 가지 이상의 혼합 이용을 많이 사용을 한다. 금융거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그렇죠. 사용자 인증 유형이 이렇게 있다. 예,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럼 패스워드 방식과 어, 떤 단점, 패스워드 방식의 특징과 단점을 좀 보면, 사용자 인증 기술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죠. 사용자만이 알고 있는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사용자 인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가장 간편하면서 동시에 보안상 가장 취약한 인증 기술로 보시면 됩니다. 다른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추측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보안상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패스워드를 그냥 단순하게 영문, 그 다음에 숫자 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특수 문자 이런 것 전부 다 조합을 하죠. 근데 우리 이제 실제 생활에 보면 어, 영문 숫자만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특수 문자 이제 결합해서 사용하는 게 이제 좀 귀찮은 그런 귀차니즘이 발동을 하면서 이런 것이 이제 좀 상당히 좀 거북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패스워드 인증 기법이 가장 취약합니다. 이거 한번 그 프로그램을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걸 어떻게 하겠냐 싶지만 사실 이건 이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돌려버려요. 예? 프로그램을 돌려서 패스워드 다 깨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패스워드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요즘에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뭐 변경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도 나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취약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패스워드 설정 시에는 타인이 추측하기 어려우나 본인은 기억하기 쉬운 패스워드를 이용해야 되고요. 패스워드 공격 유형으로는 브루트 폴스와 딕셔너리 기법, 사전 공격,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트로이 목마를 이용한 그런 로깅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패스워드 방식, 좀 단점이 많다라고 하는 점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러한 패스워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지만 그 유형으로 따진다면, 인증의 유형으로 따진다면 얘는 지식 유형에 해당이 되죠. 지식 기반의 어떤 그런 인증 유형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지식 기반의 인증 유형에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을 다 알고 있어요. 그만큼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기법에 대한 인식도가 많이 높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이 일단 확실하죠. 그쵸? 검증하는 절차가 애매모호한 그런 점이 없어요. 어, 사용자가 검증이 된다거나 아니면 검증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딱 부러지죠. 그쵸? 패스워드를 알고 있으면 인증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인증되지 않는 그러한 검증의 확실성. 그러니까 얘는 인식도가 높고 어, 인식도가 높다. 인식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다, 사용 가능.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용이하다. 인식이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설명드린 대로 검증이 확실합니다. 검증의 확실성. 사용자가 알면 인증이 되는 거고 모르면 인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한 애매모호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렴합니다. 중요한 게 관리 비용의 저렴. 관리 비용이 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 응용 그 시스템이나 여러 응용 프로그램이나 여러 그 시스템들이 패스워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사용자에 대한 그 기억을 시스템에 그냥 보관만 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보관하고 있으면
그 보관된 그 정보를 서로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요금이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냥 사용자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수정을 하게 되면 그냥 사용자의 요구대로 그냥 수정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뭐 비용이 거의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 기반의 에, 장점은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단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네, 지식 기반의 어떤 단점. 네, 요건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만일에 어떤 소유자가 이 자식이 알고 있는 걸 잊어버렸어요. 어? 사용자에 대한 죄송합니다. 이 지워져 버렸네요. 일단은 단점 여기 다시 적을게요. 단점 사용자가 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알고 있는 걸 요즘에는 네. 나중에 이렇게 좀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서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또는 뭐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패스워드를 새로 만들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핀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잃어버리게 되면 어, 인증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뭐 패스워드 좀 불편해지죠. 이런 경우에는 다시 이제 새롭게 만들어야 되니까 망각, 망각에 의한 좀 불편함. 그 다음에 추측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추측 가능성. 자, 이것도 이제 유추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패스워드는 보통 어떻게 이제 만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뭐 자신과 관련된 어떤 정보, 예를 들어서 뭐 가족들의 이름이라든지 또는 최근에는 뭐 외환동물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서로 이제 취합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떤 개인의 정보를 이제 이용을 해서 생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이걸 이용을 해서 이제 공격을 한다는 거죠. 공격자가 그래서 이제 그런 다른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추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경우에 개인 정보와 개인 신상과 관련된 어떤 그러한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을 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공학적 공격에 취약합니다. 사회공학적 공격에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공학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신뢰도가 쌓여 있는 어떤 사용자, 예를 들면 A와 B가 있어요. 근데 이 A가 오랫동안 B와의 신뢰관계를 유지합니다. B의 신뢰관계를 유지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어떤 그런 신뢰가 쌓여 있기 때문에 B에게 B에게서 어떤 비밀번호나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A가 은행 직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제 고객이 은행 직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를 쌓아놓고 오랫동안 거래를 했다면 은행 직원에 대한 신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경우에 은행 직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있다는 얘기죠. 요구에 따라서 은행 직원이라면 그렇죠? 일단 의심하지 않고 이제 알려주게 되는 어떤 이러한 것을 이제 사회공학적인 어떤 공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물어볼 수도 있죠. 현재 사용하는 비밀번호가 뭔지 어떤 금융상의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핑계를 대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 비밀번호를 알아내면 이걸 가지고 이제 악용을 하는 거죠.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 접근 권한을 얻어서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가진 모든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사회공학적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 등에 대한 취약점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식 기반의 어떤 그 인증 유형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요 패스워드 방식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패스워드 방식은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일반적인 아주 단순한 방식만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거에 따른 단점 역시 지식 기반의
단점과 유사하긴 합니다만, 예, 여러 가지 그 인증상의 문제점, 그 다음에 패스워드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 등에 대해서 보안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 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고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패스워드와 관련된 부분에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학습을 하도록 하고요. 시험 문제에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